굳이 이제 좀 제가 응역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응역을 하면 매일매일 누군가는 슬픔을 겪는다. 그게 진리야. 그죠? 진짜 맞아요. 네. 김홍도만 추성부를 그린 게 아니라 다른 화가들 것도 있는데 역시 그런데 그 중에서 김홍도였군요. 역시 김홍도. 나의 홍도 나형도 너무 애인인 잘 그려. 줄. 선생님, 저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를 위로했던 그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다. 따뜻하고 좋겠다. 맞아요. 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나 진짜 위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어때요, 선생님? 저 진짜 되게 위로 잘 못하죠. 나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누가 이렇게 막 힘들거나 슬픈 일 있을 때 위로를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난 또 좋게 생각하면 위로라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위로 받는 받는 지점이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를 잘 못한다는 건 막 따뜻하게 보듬하는 거를 잘 못한다는 뜻도 되지만 또 그런 것만이 위로인가 나는 나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일단은 그 사람을 보고서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끊고 나서 그냥 저 혼자 울었던 것 같은데 그건 상대방이 어쨌든 모르니까 내 마음이 잘 전해졌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 이 주제를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위로를 잘 못 전할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위로를 전해보자. 근데 우리가 티잖아요. 그래. 티야. 이렇게 막 위로를 잘 하는 편도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를 잘 받는 편도 아닌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엔 이게 위로인 것 같은데 상대방은 위로를 못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누가 나한테 위로를 할 때 나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좋은데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거 맞아. 우리 약간 시니컬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뭐 위로가 뭐 이런 그런 게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는 그림이라면 선생님 정말 그 힘이 크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좋네요. 오늘 우리를 위로했던 그런 그림들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그림이 자기를 좀 많이 위로했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작품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분석의 대상이고 뭐 연구의 대상으로 이렇게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위로를 막 찾으려고 작품을 보지도 않고 맞아요. 또 성향상 성향 T여서 우리 약간 시니컬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한 경험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는 단고 그림 중에 아몬드 블라썸 선생님 아시죠? 그림 자체가 완전히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나도 알고 사실은 계시고 그 그림 중에서 그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뻐서. 맞아요. 너무 예뻐요. 일단 색상이 다 했다. 색상이 다 있다. 그것도 맞다. 맞아요. 이 그림은 뭐 특별히 막 구도가 아주 훌륭하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색상 자체가 주는 그 시원한데 또 따뜻함이 같이 있는 맞아, 그림이거든요. 맞아. 그거다. 시원한데 따뜻함이 있어요, 진짜. 네, 이게 아몬드가 피고 있는 나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잎은 굉장히 하얗고 새하얗고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하늘 또한 굉장히 차가운 색의 푸른색인데 이 두 차가움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림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느낌은 굉장히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거든요. 약간 색깔이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인 그런 하늘색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색만 있는 게 아니고 주된 색깔은 두 개, 흰색이랑 파란색인데 사이사이에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움을 조금 중화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그림. 근데
그냥 예쁜 그림이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 막 그게 위로가 되는 지점은 그럼 좀 따로 있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그림에서 위로를 받았던 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심플해요. 맞아. 어, 아니 근데 심플한 게 답이다. 어, 아름다움, 맞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위로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세계로 들어가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거 너무 소중한 것 같아. 해갑시다. 자, 근데 이 고흐가 보통 보면은 그 화법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잖아요. 고흐 그림은 이렇게 굉장히 너무 뜨거워서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아니란 말이지. 굉장히 이게 편안함을 주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은 그런 불안감 같은 거 그런 건 전혀 전혀 느껴지지 없었을 것 같아. 않거든요. 막 귀찮은 네. 사람 같지 않아. 어, 그게 뭔가 이게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 고흐의 상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냐면 고흐가 동생이랑 굉장히 친했던 그렇지. 그 사이잖아요. 유명한 태호. 사실 태호. 고흐만큼 유명하지 않아요? 태호 씨는? 그러니까요. 네, 태호 씨. 태호 씨. 그 태호가 조카,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거죠. 방고에게는 조카. 조카. 낳는데 참 동생이 진짜 형을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를 맞아. 잘 알 수 있는 게 자기 아들을 낳는데 형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걔네들은 또 그게 막 사랑의 표시더라. 우리는 감히 왜 어. 윗사람들 이름 안 갖다 쓰는데. 또 그렇죠. 서양 그렇네요. 사람들은. 그런 동서양의 차이가 사랑이, 있네요. 근데 굉장히 방고가 그걸 기뻐했다고 그래요. 네. 자기가 인정받는 느낌, 지지받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고 그때 이 그림을 그려서 태호한테 선물을 한 거죠. 간지난다. 그러니까 화가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간지나. 내가 애 낳는데 누가 막 너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면 맞아. 인생이 뭐 이렇게 기저귀 살아야 주는 거 되는데. 아니고. 그래서 또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따뜻해. 더 따뜻하죠. 네. 더 따뜻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안에는 어떤 생명의 탄생에 대한 어떤 경이로, 그 다음에 조카에 대한 사랑, 동생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순수한 감정들이 베이스가 사실 되는 것 같아요. 그 조카한테 너무 예술혼이 막 너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림들. 그리고 아름다움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그림, 왜 이 그림일까? 왜냐면 아름다운 그림 너무 많잖아요.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그림은 일단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뭔가 좀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꽃 그림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사실. 꽃 그림 좋아요. 꽃이 주는 그런 뭐 찬란함, 맞아. 그다음에 그 생명력, 맞아. 네, 그런 것도 이런 있고 게 특히 때로는 그러면서도 그 뒷면에 살짝 스미는 짧은 순간에 대한 아쉬움. 덧없음. 그래서 덧없음.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건 좀 또 다른 얘기인데 저는 꽃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꽃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좀 소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꽃그림이어서 또 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꽃 미안이 되지 선물이 않을까? 영원한 선물이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네요. 확실히 아름다움이 주는 위로도 있고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꼭 아름다움만 위로를 주나 또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그림이 대부분 다 밝고 화사촉촉한 주제로만 가야 되는데 아닌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그림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그림도 있잖아. 그런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월터 랭글리라는 작가인데요. 네. 제목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줘. 쉽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직역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저녁을 맞이할 때까지 항상 누군가의 마음이 깨어진다. 라는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 그냥 그거 자체가 딱 다 했네요, 진짜. 그렇죠. 제목에서 벌써 이제 삶의 어떤 고통의 어떤 보편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굳이 이제 좀 제가 응역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응역을 하면, 매일매일 누군가는 슬픔을 겪는다. 그게 진리야, 진짜 그죠. 맞아요. 나 이 그림 되게 생소해, 사실 처음 봐요. 저도 사실 되게 생소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림을 그쪽에서도 완전히 그 유명한 막 그런 그림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서양서판에서도. 네.
그렇게 유명한 화가라고도 할 수 없고 이 작품도 사실 약간은 통속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도 이 그림을 사실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인터넷에서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몇 번을 이 그림을 운명이네. 하게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아, 많은 분들이 이 그림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했던 그런 그렇다면 그림이죠.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누군가의 마음이 깨어지는 슬픔이라는 그 주제를 담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시사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그림은 막 그렇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되게 뛰어난 뭐 명작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표현력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근데 그건 그림인 것 그림에서 같아요. 진짜 중요한 대목 아닌가? 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주인공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이나 어떤 예술의 완성도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그냥 설득이 되는 보는 그런, 순간 확 들어가는. 네, 그런 그림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그림이 어떤 진정성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그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인물이 이 바다를 배경으로 젊은 여성이 울고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얼굴이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의 배경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소품들을 보면 아마도 이 여성은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고 당연히 그렇다면 남편도 아마 어부일 것이다라는 그랬겠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 어쩌면 이 여성은 남편을 바다에서 혹시 잃은 건 아닐까? 그래. 이런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물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분에겐 너무나 절망이고 슬픔인데 또는 이 여성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함께 겪었을 수도 있는 슬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그려져 있는 인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여성만 그려져 있었다면 이 그림은 그냥 뭔가 슬픔, 뭐 어떤 고통, 상실, 뭐 이런 주제로 끝났을 것 같은데 그 옆에 마치 그 이제 나이가 조금 든 노인이 같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치 그 노인도 또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인도 아마도 젊은 시절에 그 여성과 비슷한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그랬을 수 있죠. 건 아닐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그런 약간의 네. 느낌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고통에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라 어떤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요건 또 포인트인 것 같아. 그냥 내가 잠깐 든 생각은 그 옆에서 위로하고 있는 나이 든 그 여성이 아마도 이런 슬픔을 겪었을 그 시절은 이 젊은 여성처럼 꽤나 오래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이 들도록 삶을 살아냈다는 지점? 그 지점도 오, 너무 중요한 좀 포인트다, 선생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에게도 인생이 지금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러나 삶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그림이 왜 나를 이렇게 때렸을까? 나의 심장을, 때렸을까? 심장에 꽂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여성에게 바로 몰입이 되었던 이유가 그 여성을 보면서 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나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딱 저렇게 울었던 것 같거든요. 보면 이제 고개를 파묻고 울고 있잖아요. 네. 파묻고 옆에 누군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얼굴을 파묻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 깊은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한 번을 뭐랄까 막을 하나 더 쳤다면 좀 더 정제하고 이랬다면 조금 다른 표현이었을 수도 있는데 도리어 이렇게 그대로 그 현장을 그대로 포착해내서 그게 보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더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 예술적으로 뭐가 더 예술적으로 더 좋고 뭐 기교를 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겠지만 예술은 무엇에 복무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어차피 예술이 대단히 세상을 구하는 장르는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 한 개인 개인의 마음을 그 순간이라도 구해줄 수 있다면 그게 예술의 역할이자 또 최고의 또 좀 예술에 대한 우리의 평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작품도 그런 것 같아. 근데 혜정 씨 나도 혜정 씨가 그거에 이제 울고 있는 여성한테 몰입해서 나를 대입해서 슬픔을 그렇게 위로받았던 것처럼 나도 약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자세한 개인사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슬프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 아름답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슬픔으로 슬픔을 위로한다. 딱 그 말이 맞는 그림을 내가 본 적이 있어. 혹시 이 그림은 많이는 모르실 것 같은데 김홍도는 다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근데 김홍도가 그린 추성부도라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쵸. 처음 네. 보는 그림. 근데 그 그림 내가 이렇게 좀 딱 줬을 때 어땠어? 정말요? 아니, 뭐 이렇게 쓸쓸해. 그치, 그냥. 그치. 그러니까 너무 그림 자체를 보는 순간 너무. 뭐 사실 별로 설명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에어컨 그림이면. 바람이 그냥 가을바람처럼 그쵸. 너무 스산하게 그거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잘 그린 그림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 그림 자체가 주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이 그림이 정말 내가 본 우리 조선 그림들 중에서 쭉 보면 가장 슬퍼. 가장 슬픈 그림. 슬픈데 그 슬픔이 우리가 물론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꼭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거를 조금 더 관조적으로 절제하는 힘으로 더 슬프게 만든 그런 그림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슬픔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슬픔이 있는가 하면 뒤돌아서서 눈물 쏟게 하는 맞아. 그림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막 차곡차곡 그거를 사람 마음을 막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작품은 추성부도라는 건 추성부라는 글을 그렸다라고 할 때 옛날 동양 그림에서는 문학 작품, 뭐 시든 그게 뭐 그냥 일반 산문이든 소설이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많이 그렸거든요. 재현한 거죠. 그러면 추성부는 소설이나 뭐 소설 아니에요. 시예요? 그러니까 산문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부라는 양식 자체가 산문에 네. 가까운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송나라 때의 이제 유명한 문인이에요. 구양수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근데 사실 뭐 송나라 중국이라고 해도 조선 지식인들은 그걸 특별히 외국인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한문으로 같이 공유하는 지식인의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려로 조선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그래서 이분 글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남았어요. 네. 김홍도만 추성부를 그린 게 아니라 다른 화가들 것도 있는데 역시 그런데 그 중에서 김홍도였군요. 역시 김홍도. 나의 홍도 우리 나형도 너무 애인인 잘 줄. 그려. 너무 잘 그려 우리 단원님 너무 잘 그리는데 가을의 소리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뭐 글이 길진 않지만 이 글을 썼던 그 문인인 시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시인이 어느 날 늦가을 가을밤에 밖에서 무슨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옛날 분들은 또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막 살펴보진 않잖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갖고 이제 애를 하나 불러 동자를 불러서 밖에 뭔 소리가 나는데 네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했더니 동자애가 이제 쫄랑쫄랑 가갖고 보더니 누가 온 건 아니야. 그러더니 돌아와서 답하기를 선생님 하면서 이 소리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납니다. 라는 얘기를 해. 그걸 듣고 시인이 하고 깨달음을 얻어. 바람의 소리구나. 이게 가을의 소리로구나. 가을의 소리? 그래서 추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을의 소리는 바로 그 나뭇가지 사이를 사이사이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였겠죠. 그래서 이 시인이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대목이죠. 가을이라는 건 결국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이고 생명으로 보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계절이잖아요. 나쁘게 보면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차분해지는 계절이지.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생명이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음 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생명의 순환, 계절의 순환 이런 것까지를 좀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나는 소리를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의 소리. 이렇게 바람이 느껴져요. 선생님. 그쵸. 이 가지를 표현한 이거 너무 앞건인데 제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너무나 이게
정말 이렇게 먹을 이렇게 짙은 먹을 쓰는 게 아니라 물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메마른 붓으로 바스락바스락할 것 같은 그렇게 마른 먹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동양화에서 정말 놀라는 지점이 뭐냐면 사실은 뭐 재료나 그다음에 색상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치, 그치. 서양화에 비해서. 근데 어떻게 이게 가을에 그 쓸쓸한 바람이 바로 느껴지냐고요? 그거야. 그래서 이 마른 붓으로 그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바람 소리를 정말 막 그게 나는 붓자국이 우리 침사를 마음을 막 이렇게 긁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렸고 구도를 봐도 그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폭 파인 곳에 주인공의 거처가 있잖아요. 가을의 소리, 바람 소리가 들어와서 공명하면서 휙휙하고 울려서 퍼질 것 같은 그런 구도를 잡았더라고. 이게 바로 이제 천재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소리를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그 슬픔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그런 지점이 약간 마음을 건드려. 김홍도가 어쩌자고 이렇게 쓸쓸한 그림을 그려냈단 말인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그림의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양 작품, 조선 작품들은 언제 그렸다는 날짜 없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명확하게 있는데 단원 김홍도가 남긴 작품 중에 사인된 작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물론 김홍도가 몇 개를 더 그렸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명확히 내가 언제 그렸습니다라고 쓴 거는 이제 더 없는 거죠. 그리고 요 겨울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김홍도가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아파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때였거든요. 그때에 늦가을에 이 쓸쓸한 심해를 담은 작품을 그린 거지. 그럼 그때 이 대화가의 마음은 어땠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 이 작품 이후로는 그의 흔적이 그림으로는 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겨울 어느쯤에 삶과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는 정말 그 부분이 나를 너무 그러니까 위로 아닌 위로가 된 거예요. 그의 슬픔을 한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곳으로 느꼈듯이 우리도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순간들 고통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죽음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삶이고 인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인 추성부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그림이 더 쓸쓸해. 너무 쓸쓸해. 그림이 더 쓸쓸해서 그런 것들을 위대한 문인과 위대한 화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해서 슬픔으로 위로받는 슬픔이라는 얘기일까 정말 요 그림에는 너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슬픔을 슬픔으로 위로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생님 슬픔은 좀 극복해야 되는 대상, 네, 그래 그렇게도 많지 이겨내라라고. 이겨내야 되는 그렇게 다가가는데 이 그림은 반대네요. 자기 슬픔을 생각 어때요? 슬픔이 꼭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슬픔이 저한테 왔어요. 아, 그래, 너 왔어? 아, 너 당분간 나랑 같이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 아닐까요? 어차피, 그치.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뭐 상황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막 너무 애쓰려 하면은 그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왜 극복 자체를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잖아. 늙음이라든가 그렇네요.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도 그렇고 이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내가 뭐 극복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 말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그냥 함께 사는 거지. 우리 성격이 이래서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너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도 없겠지만 좋아해서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젊을 때부터 이게 그래 슬픔도 죽음도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면 너무 현자가 돼버리잖아. 그 젊을 때는 조금 한 걸음 파이팅! 가서 파이팅하게 좀 뜨겁게 살고 그러나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